온라인 판매 노하우가 조금 궁금해요. 상품이 팔리는 돌다리로 4단계만 정확히 인지하시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어떤 식으로 키우는 게 일단 검색 수요부터 제대로 잡으시는 걸 권유드려요. 그 리뷰를 확실하게 빨리빨리 만드는 법이 있다고. 리뷰는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거 얻으려면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여러분들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마케팅 회사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박수로 환영 한번 해볼까요? 박수!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1위 식품몰 전문 마케팅 회사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공존 마케팅 대표 김영주이고요. 현재는 신규 몰부터 연매출 100억 브랜드 몰까지 80여 개의 식품몰의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는 온라인 판매학과 공존 마케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냥 소소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사업한 지는 이제 3년차 돼가고 있고 이 광고 마케팅 업계에 종사한 지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 6년? 네. 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시게 되면은 네. 마케팅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판매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네. 그 어떤 거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주력적으로 대행해드리는 거는 네이버 광고랑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를 대행해드리고 있고요. CPC 광고? 맞습니다. 예. CPC랑 SNS 대행을 해드리고 있고. 대표님들은 그럼 식품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회사 사업체가 2개인데요. 스마트스토어 전문, 식품몰 전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 2023년도부터는 식품몰로 한 이유는 마케팅을 잘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 사실 마케팅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케팅을 잘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 회사가 잘하는 분야가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식품 전문 분야를 파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셀러분들 중에서도 식품을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이 영상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이제 마케팅을 회사를 80여 군데를 맡고 계신다고 하셨으면은 월 평균 매출도 조금 궁금해요. 대표님 회사가. 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저희 회사는 아직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요. 저 포함해서 구성원이 5명 있고,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평균에 5천만 원 조금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네, 진짜 노력한다라고 자부합니다. 네, 이제 시작이신데 진짜 이렇게 또 열정적인 또 대표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은 또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공존 마케팅에서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고객사의 상품을 팔아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온라인 판매 노하우가 조금 궁금해요. 어느 부분에 그렇게 집중을 해서 잘 하시는 건지 요즘에. 일단은 사실 트렌드를 다 제외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품이 팔리는 돌다리로 4단계만 정확히 인지하시면 돼요. 이게 온라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일단 상품 서비스가 팔리려면 4단계를 무조건 거치는데요. 이 4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이 팔리려면 일단 보여줘야 돼요. 1단계는 노출이고 2단계는 유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상품 등록했는데 소비자들이 지나쳐. 그럼 당연히 안 팔리겠죠?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봤다라고 무조건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3단계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설득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파트너사 분들한테도 실제로 이래요. 우리 회사에 맡기시면 100% 매출이 보장이 될 수 없다. 업체와 마케팅 회사가 열심히 해줘야 매출이 일어나는 거지 1단계, 2단계 광고 마케팅만 주구장창 때려도 3단계 설득을 못 시키면 안 팔린다 말씀드려요. 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품 서비스를 잘 팔려면 첫 단계 노출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 유입을 잘 시켜야 되고 세 번째 설득을 잘 시켜야 되고 네 번째 판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큰 브랜드는 5단계 CRM을 통해서 재구매까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작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4단계만 사실 철저하게 지키셔도 매출 올리는 데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네. 온라인 셀러 무조건 성공하는 법칙 해갖고 네. 3가지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노출, 유입, 저는 구매 전환. 똑같은 말이긴 하죠. 예. 진짜 이게 본질입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고 설령 안 팔리더라도 이 첫 번째 노출의 문제면 이걸 개선하면 팔리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작은 브랜드들이 광고 대행사에만 너무 의지하시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광고는 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우리 상품을 많이 알리고 유입받는 그 목적이 다거든요.
근데 1, 2단계만 광고비 퍼 부어도 3단계를 연기를 못 시키면 안 팔리거든요. 1, 2단계는 돈으로 쓸 수 있어요. 돈으로 하면은 들어오게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맞습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쓰냐, 효율적이지 못하느냐는 이제 구매 전환율에 따라 달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후기도 중요하고 상품이 원래부터 좋아야지만 또 재구매로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후기가 좋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밸런스 있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그 저희 구독자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세네 가지 요거를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느 한쪽에 치중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셔라. 네, 작은 브랜드는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현실적으로 집중하지 못해요. 만약에 내부 구성원이 제 기준 한 10명 정도 이상이면 뭐 마케팅팀, CS팀, 뭐 기획팀 이렇게 나누셔도 되는데 사실 구성원이 4, 5밖에 안 되는 쇼핑몰은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분류를 못합니다. 죽어나가요 직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네, 위임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괜찮은 마케팅 회사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진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정말로 많이 넘어왔어요.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문방구도 이제 없어졌어요. 아 맞아요. 다 네. 대체되고 있죠. 정말로 다 웬만한 건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좀 다른 점이 고객을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대면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전부 다 이제 비대면식으로 다 바꿔야 되는 그 과정에서 좋은 마케팅 회사를 고르시게 되면은 조금 빨리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듣기로는 쇼핑몰 마케팅 대행만 400군데 이상 네. 지금 진행을 하셨다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요즘에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네. 제일 많이 애착을 하시죠. 많이 갖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뭐 쿠팡이든 뭐든 네. 간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스마트 스토어는 어떤 식으로 키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키우는 방법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작은 브랜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은 브랜드가 우선은 마케팅비도 없을 거고 인력도 적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 김경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일단 검색 수요부터 제대로 잡으시는 걸 권유드려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탐사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분들이 탐사수를 검색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탐사수를 살라고 검색하겠죠. 구매 의도를 갖고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게 검색 광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광고적으로는 검색 광고만 하셔라 말씀드려요. 예산이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체험단하고 뭐 그다음에 뭐 맘카페하고 뭐 검색 광고하고 SNS하고 DB 뭐 되게 쪼개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작은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려면 결제율이 높은 검색 광고만 하시고, 두 번째는 상품 수를 늘려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브랜드는 한 상품 등록하면 거기에서 대박 칠 줄 아세요. 근데 아니거든요. 연매출 100억 하는 쇼핑몰도 보면 상품 100개 중에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80%는 사실 안 팔려요, 잘. 그렇기 때문에 한 상품에서 너무 나 대박 쳐야지라는 마인드보다는 최대한으로 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최대치로 등록하시되 이 상품이 안 팔린다면 바로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시는 마인드. 근데 닭등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 잘 나가는 쇼핑몰도 보면 거의 뭐 고려은단이나 뭐 잘 나가는 쇼핑몰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리뷰 많은 순으로 보시면 리뷰 몇만 개인 상품은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안 팔렸던 상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상품 트라이 해보시고 안 팔린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실 줄도 아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쇼핑몰 중에서도 식품 쪽 카테고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식품 관련된 쇼핑몰도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네, 진짜 그냥 6시 끝나면 하는 일이 그거신 거잖아요. 그쵸? 그쵸, 거의. 맞죠. 그쵸? 근데 그렇게 좀 이제 보면서도 이 업체 되게 잘 나가고 막 이런 걸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몰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관적인 GIF 파일을 활용을 너무 잘하고요. 두 번째는 생산자나 대표자 얼굴을 활용을 잘해요. 세 번째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잘 인지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식품 홈쇼핑에 잘 나가는 업종이 식품이라 해요. 그러니까 식품이 영상적인 부분, 이 시각적인 부분이 잘 먹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식품을 보면 상세 페이지 상단에 고기를 예로 들면 고기가 바로 지글지글거리는 GIF 파일을 넣고, 아니면 뭐 오징어라면 뭐 쫄깃쫄깃한 이 GIF 파일을 넣어요. 즉 식품을 일단 먹게 해야 되거든요. 먹게 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게 일단은 그 직관적인 GIF 파일을 활용하는 거예요. 보통 잘 안 나가는 쇼핑몰들을 보면은 뭐 최상단부터 단적인 이미지로 뭐 배송 관련, 뭐 CS 관련 뭐 문구를 많이
등록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단 직관적인 GIF 파일이나 영상을 등록하셔라. 사실 영상보다 GIF 파일을 선호하는 게 영상은 재생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근데 GIF 파일은 스크롤 내리자마자 그냥 직관적으로 오징어로 우리가 이만큼 쫄깃쫄깃하다. 고기면 내 뭐 냄새가 좀 상상 가듯이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인 GIF 파일을 활용을 한다. 두 번째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너무 제가 말씀만 쭉 드리는 것 아니, 같아서 듣고 있었어요. 아 괜찮나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얼굴 활용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는 유명 모델도 없고 유명인도 없는데라고 하시는데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적으로 사람한테 신뢰를 얻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상세 페이지에 뭐 직원분들 생산자분들 대표자 얼굴만 상세 페이지에 등록을 하시고 제 이름이 김영주인데 뭐 공존 마케팅 김영주 대표가 뭐 세 가지만큼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신뢰를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회사 홍보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딱 투트랙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대표자 얼굴, 생산자 얼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뭐 수산물이면은 바다 앞에서 뭐 생선 들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산물이면 똑같이 얼굴 활용을 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요즘에 그 뭐 귤이라든가 이런 거 네. 보면은 뭐 사과라든가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분이 직접 재배하신 거구나 네. 하면서 또 신뢰가 가죠. 신뢰가 가죠, 확실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쁘게 먹음직스러운 그런 과일을 올려놓는 것보다는 아 맞습니다. 사람 다 알아요. 이거 결국 다, 신뢰예요. 이거 다 네. 연출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수 네. 있지만 하지만 네. 어쨌든 사장님이 나오셔서 투박하지만 네. 좀 어색하지만 네. 이거 하면은 조금 가긴 가죠. 네, 이게 상세 페이지 기획에도 연동이 되는데 예쁜 상세 페이지를 만들라 하시지 마시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설득력 높은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셔야 돼요. 상세 페이지의 핵심은 설득이에요. 예쁘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블로그 형태로 진짜 신뢰감 주면서 생생하게끔 기획을 하실라 생각하셔야지. 콘텐츠 기획하실 때도 예쁜 기획보다는 설득력 있는 기획, 상세 페이지 기획하실 때도 예쁜 상세 페이지보다는 설득력 높은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셔야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게 나눠지는데요. 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명확하게 조사를 하신 다음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귤, 뭐 특히나 수산물, 해산물, 농산물이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한데 심지어 그래놀라 같은 식품도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기, 비수기를 정확히 분류하지 않고 마케팅을 때려버리면 비수기에 마케팅 때려놓고 매출이 안 올랐을 때 우리가 대행사를 잘못 만났나? 마케팅이 별론가?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당연히 마케팅을 하면 매출 볼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성수기 보통 한 한두 달 전에 상세 페이지 마케팅 기획을 다 하신 다음에 빨리 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가 취급하고 있는 식품의 성수기, 비수기를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를 확인하셔서 성수기, 비수기를 무조건 인지하신 다음 마케팅 하셔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성수기가 3월에서 5월이에요. 그러면 6월부터 2월에 팔 수 있는 대체품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네.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업체들 중에서 네. 대표님이 봤던 네. 그런 상품들 중에서 진짜 와 이건 진짜 그냥 미친 듯이 팔렸다 네. 라고 했던 혹시 아이템이 있을까요? 먹는 거니까 뭐 네, 너무 많은데요. 오징어도 되게 잘 나가고요. 건강기능식품도 되게 잘 나가고요. 뭐 밀키트. 네, 근데 이게 큰 카테고리만 너무 보시기보다 그 안에 세부적인 것도 보시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식품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한 번 팔리고 다시 이제 안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좀 마케팅비도 좀 아깝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마케팅 비용은 사실 쌓아가는 그런 비용인 건데 네.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리뷰를 또 이렇게 쌓아 나가야지 재구매도 이제 빨리 이루어지고 구매 전환도 더 빨리 이루어질 텐데 그 대표님께서는 그 리뷰를 확실하게 빨리빨리 만드는 법이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인지 좀 궁금해요. 일단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브앤테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뷰는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거고 이 얻고자 하는 거를 얻으려면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부가 뭐냐? 이벤트예요. 뭐 상품을 공짜로 준다라던가 아니면 포인트를 준다라는 건데요. 뻔한 방법으로 리뷰 이벤트를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50%로 비싼 뭐 경품을 주는 것보다 이 경품의 정도가 낮더라도 100%를 많이 선호해요. 즉 50%로 10명 추첨해서 만원을 주는 것보다 100%로 100명에게 1000포인트를 주는 게 훨씬 반응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빠르게 쌓아 나가시려면 리뷰를 테이크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 리뷰를 얻기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기부 형태를
참여만 해도 뭐 100%, 1000포인트 지급합니다. 이런 허들을 낮추는 이벤트를 하시면 빠르게 리뷰를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리뷰를 쌓기 전에 이 리뷰를 쌓으려면 결국 팔려야 되는데 리뷰가 없는 상태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사실 가구매 업체를 많이 이용하세요. 뭐 크몬 같은 데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 같은 경우는 리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뭐 광고 마케팅을 하기 전에 물론 이 리뷰가 마케팅의 하나의 일종이긴 하지만 광고를 하기 전에 리뷰는 최소 포토 리뷰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4개 이상은 충족하셔야 되거든요. 4개. 왜냐면 상품으로 랜딩이 되고 스크롤을 내리면 포토 리뷰 4개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 포토 리뷰 4개가 없으면 리뷰 없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포토 리뷰 4개는 깔고 가시되 빠르게 사실 쌓으려면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네, 이 영상에서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크몽을 통해서 가구매 업체를 컨택하시거나 아니면 기브앤테이크를 하셔라. 이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브앤테이크 참 말이 되게 멋있다. 네, 사실 근데 모든 게 그런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이죠. 아, 네, 맞습니다. 리뷰를 요청을 하는데 소비자가 얻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품이 정말 미친 듯이 좋아갖고 이 업체 너무 고마워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러면 써주겠지만 맞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등가 교환인데 그 정도만한 상품은 사실 우리가 접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광고의 일종, 마케팅의 맞습니다. 일종이라고 네, 같이 생각하시고 조금 돈을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포인트도 좋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을 하나 산다고 한다면 볼펜 심은 싸니까 뭐 덤을 주거나 네. 아니면 선 리뷰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리뷰를 빨리 채우는 거는 너무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기보다는 맞습니다. 기브앤테이크를 하셔라.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 어쩔 수 너무 없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만의 스마트 스토어 네. 상위 노출 전략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불법을 제외하고는 사실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네이버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됩니다. 많이 벌어다 준다라는 건 많이 팔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광고비도 될 수 있고 많이 팔면 그 네이버사에서 그쵸.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예. 결국은 네이버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업체를 분명 띄워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려면 공부하고 또 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셔야겠죠. 네, 2번째로는 또 연관이 됩니다. 네이버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는 백화점 안에 임차한 매장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주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뭐 너는 불법 트래픽 쏘지 마. 상품명은 뭐 49자 이내로 등록해. 뭐 상품 이미지는 1000곱하기1000 고화질로 등록해. 즉 네이버 이 플랫폼사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알아두실 것 같아요. 네이버 네. 광고를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네. 그리고 판매 건수가 좀 많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 시간이 네. 해결해 주는 거고 네. 2번째는 네이버 광고 정책 가이드가 수시로 나오는데 그거를 잘 지켜서 해라. 네, 광고 정책 가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가이드. 정말 중요해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이버가 맞습니다. 원하는 게 뭘까? 네, 맞아요. 그 고민해서 사업을 하시면 우리가 진짜 이 식품이라고 한다면 식품의 본질은 뭘까? 맛있는 식품 제공, 뭐 아니면은 뭐 건강한 식품 제공인데 너무 노출 로직에 너무 포커스를 해 버리시면 본질을 놓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본질을 계속 이해하시고 많이 팔고 네이버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된다. 네, 이게 단 거 같아요. 자, 투트랙 채널에서만 공개하시는 대표님의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요즘 네. 공부하신 것 중에 하나 괜찮은 거 있으면. 왜냐면 이게 네, 마케팅이라는 게 기존의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마케팅이 총 2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쓰는 마케팅이 있고 돈을 쓰는 마케팅이 있는데요. 돈만 쓰는 마케팅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쓰는 마케팅도 결합하셔라. 이게 뭐냐? 뭐지? 결국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시간을 쓰는 마케팅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라든지 내가 직접 블로그에 글을 쓴다라든지 인스타 채널을 뭐 구축한다라든지 이거를 꼭 시간을 쓰는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시간을 쓰는 마케팅은 속도가 좀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근데 돈 쓰는 마케팅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을 쓰는 마케팅,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마케팅도 하시되
시간을 쓰는 마케팅, 초반에는 성과가 미비하겠지만 결국적으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아마 투트랙 채널도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구독자가 막 10만 명 된 게 아니었을 거예요. 4년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뭐 빠르게 매출을 내고 싶다라는 마인드는 조금 낮추시고 이 투트랙 대표님처럼 좀 장기적으로 사업이 결국적으로 장기 승부인데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돈만 쓰는 마케팅만 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든 아니면 뭐 인스타 채널을 운영하시든 시간을 쓰는 마케팅도 같이 결합을 하셔라. 좀 폭넓게 마케팅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저희 지인 중에서 네. 일반 그냥 되게 특정 카테고리를 판매하시는 분인데 자기 상품을 인스타그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유머 계정을 운영해요. 아, 보통 많이 하십니다. 네, 네. 4,000에서 5,000명 정도 팔로워를 갖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늘어나는 속도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자기 피드 하나 올리고 아, 맞습니다. 이게 삼각형 이론이라는 네. 거예요. 이게 네. 어마어마하게 네. 무료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거 대신 키우는데 엄청 오래 걸렸겠죠. 아, 어뷰징은 여러분 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대표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걸리면 그냥 정지예요. 몇 년간 해왔던 사업체가 그 한순간에 무너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아직은 네이버가 이걸 잘 못 잡고 있잖아요. 근데 플랫폼사들은 계속 로직을 바꿔요. 언젠가 이것도 분명 잡아내거든요. 네이버 담당자님이 봐주신다면 네.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또 잡아낼 거예요. 또. 아, 분명 잡아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다라는 거. 네. 앞으로 네. 그 대표님의 그런 이제 마케팅 사업 계획, 마케팅 회사의 사업 계획이 조금 궁금해요. 또 국내 1위 식품 전문 마케팅 회사로 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행사의 본질은 대표님들의 매출 성장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진짜 이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0개 업체 중에 70개 업체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대행사가 되는 거? 그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존 마케팅 확실한 거는 5년 이후에도 살아남아 있을 업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정도로 가게 되면 느리더라도 네. 사실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첫 촬영이라 사실 긴장도 됐지만 그래도 편한 자리 조성해 주셔서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공존 마케팅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